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IT계의 셀러. 예, 그건 아닌데. 만났어. 안녕하세요. 저 아웃스탠딩이라는 전문 스타트업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최용식이라고 합니다. 아웃스탠딩은 이제 2015년에 창간됐고요. 지금 7년 동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티타임즈에 거의 매주 고정이던데. 거의 그렇죠. 네, 이거 어떻게 그 인연이 어떻게 된 건지. 그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.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웃스탠딩 서비스 자체가 이제 유료 구독으로서 이제 오픈하기가 어려운 그런 서비스 구조 자체가 그렇거든요. 좀 이걸 어떻게 PR을 해야 되나,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때리고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가지고 좀 유튜브에 좀 나와서 알리자라고 했고, 그래서 이제 티타임즈 측하고는 좀 대신에 아웃스탠딩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해달라. 콘텐츠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렇죠. 홍보를 좀 하자. 네, 그래서 월 9,900원을 자유롭게 얘기하게끔 해달라. 그렇구나. 예, 안녕하세요. 월 9,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. 그 조건으로 이제 거기서 잘 받아주셔가지고 하게 됐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아웃스탠딩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페이스북 기반으로 이제 성장한 미디어인데, 사실 유튜브라는 이제 거대한 트렌드를 제가 한번 놓쳤어요. 그때 뭔가 올라탔어야 됐었는데 잠깐 하고 이제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접었는데 그게 너무 좀 아쉬웠고요. 그래서 근데 그때 약간 그렇게라도 쭉 갔으면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. 지금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. 들고요. 네. 그때 이제 너무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제 취재원을 만났었는데 거기는 이제 거대 이제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이제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지금 우리는 유튜브보다 틱톡에 더 광고를 더 많이 집행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좀 데자뷰가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좀 틱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예,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예, 거기서. 아니 뭐 초반부터 그렇게 잘 되리라는 생각을 했다는 예. 것도 좀 그런데, 그러면 궁금한 거는 말 그대로 그렇게 화면까지는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왔잖아요. 반응이 어때요?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글만 해봤지 사실 방송 거의 안 해봐가지고 많진 않지만 그래도 몇만 뷰는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저희에게 굉장히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. 최근에 모회사가 옮겼어요. 모회사를. 예. 근데 먼저 리디북스도 사실 업계에서 그렇죠. 네? 핫한 데인데 이번에 또 핫한 데로. 이제 리디북스하고는 이제 리디 셀렉트라는 서비스를 한번 같이 키워보자라고 해서 이제 M&A가 됐던 거고요. 그거 근데 뺐잖아 근데. 예, 뭐 그렇죠. 근데 뭐 리디 셀렉트를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긴 한데, 근데 이제 저희가 숏폼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로서의 역할은 좀 다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받아서 뭐 서로 얘긴 하지 않았지만 서로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라는 그런 좀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었고요. 그 와중에 좀 몇몇 경제 미디어가 아웃스탠딩을 인수하고 싶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란하고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시기인데,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뭐 당연히 경제 미디어에서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좀 기성 미디어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았거든요. 왜냐면 저는 이제 뉴 미디어를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좀 고민 끝에 좀 같은 뉴미디어로서 좀 시너지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서, 뭐 아시다시피 뭐 작년에 이제 뭐 대선 관련해서 3프로 TV가 엄청난 이제 뭐 그런 화제성을 몰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 주주인 이제 김동완 의장님을 찾아가서 좀 아웃스탠딩가 이런 상황에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. 혹시 이 브로드캐스팅이 이제 인수하실 생각은 없냐라고. 때 마침 굉장히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3프로 TV가 이미 이제 상장 시장은 우리가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상태가 됐고 이제는 이제 비상장 시장, 이제 스타트업 시장으로 넘어가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때마침 아웃스탠딩이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거니까 괜찮다,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됐고요. 그러면은 여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컨텐츠 재원을 어떤 식으로든 영상화하겠다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네. 그렇죠. 예. 그렇게 할 수도 있고, 또 3프로 TV도 우린 또 지금까지 영상만을 했지만 유튜브를 벗어나서 이제 텍스트 콘텐츠도 만들고 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게 다 맞았던 거죠. 그래서 아웃스탠딩과 3프로 TV가 같이 하면 영상도 함께 할 수 있지만 텍스트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같이 이제. 그리고 인터넷에 우리 뉴스 기사 쪽하고 여기는 진짜 완전 하루 종일 편성하고 있잖아요. 어때요? 일단은 좀
다른 점은 있죠. 확실히 저희는 좀 뭐랄까 이제 텍스트 기반의 이제 서비스 회사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좀 방송사라든지 프로덕션의 느낌이 좀 강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면도 있는데 근데 대신 이제 공통점은 저희는 물론 M&A가 되긴 했지만 스타트업으로서 시작을 했고 3프로TV는 지금 현재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상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. 그래서 좀 스타트업이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좀 새로운 걸 해보자. 그리고 좀 다르게 해보자. 좀 젊게 살자.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좀 잘 맞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2015년 1월이었잖아요, 회사 만든 게. 바로 다음 해가 16년이었는데 그때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9,900원을 했단 말이에요. 월 9,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. 그때 막 한참 사람들이 돌려보던 게 뉴욕타임즈 혁신 보고서였잖아요. 거기도 되게 오래 걸린 건데 여기서 그거를 16년도에 한다고 했을 때 무슨 깡이었는지 너무 궁금해.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료하면 다 망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근데 해외는 안 그렇거든요. 해외는 뭐 뉴욕타임즈 사례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해외가 아니잖아.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가 먼저 검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좀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이제 뉴스에 돈을 안 쓴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. 좀 그거에 대해 자신감이랄까 혹은 레퍼런스 사례라고 생각을 했고요. 또 의외로 언론계가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. 언론계에서 그때 저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자 선배들은 많이 반대를 했어요. 하지 말라고, 너 망한다고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, 딱 그렇게 얘기하기 쉬울 것 같아. 근데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은 안 그래요. 하라고. 네가 첫 번째가 된다. 뭐 과감하게 질러라. 뭐 망하면 다른 거 하면 그때 광고 붙이면 되지.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유료화했던 게 정말 다행이었죠. 그게 이제 굉장한 이제 아웃스탠딩의 브랜드라든지 레퍼런스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2016년도면 유료화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그렇죠. 뭐 예를 들면은 불법 다운로드 그래요. 글만큼 어디다 퍼다 나르고 몰래 하기가 되게 그런 게 없잖아. 그게 쉽죠, 너무. 그 자체가 리스크였을 것 같은데 일단 질러야 되고요. 일단 그러니까 선언을 해야 돼요. 일단 선언을 하면 나 자초도 이제 그걸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. 안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니까 일단 선언을 하고 그때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. 그때 이제 뉴욕 타임즈라든지 저는 좀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이제 실리콘밸리 기반의 이제 유료 전문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정책을 짜고 있는지, 어떻게 시스템상 결제를 유도하고 결제를 시키는지 이런 걸 일단 좀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고요. 저희가 돈이 없어서 개발자를 전속으로 뽑지 못했어요. 못하지. 외주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런 걸 할 텐데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도 되게 흥미롭게도 아니 미디어인데 유료화를 해? 그래 우리가 만약에 너희를 도와줘서 이게 잘 되면 우리도 이게 레퍼런스가 되고 영업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것 같다라고 해서 되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를 도와줬었고요.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랑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. 사실은 이제 뭐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은 왜냐면 앞으로 사회가 계속 이제 IT와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엔지니어랑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많이 싸우고 욕도 많이 먹고 엔지니어 분들한테 뭐 모두 모르는 게 뭐 이러면서 예, 서로 그렇죠. 뭐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그분들은 개발적인 언어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버튼 여기로 옮겨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네. 네,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. 이제 개발적인 언어라든지 물론 제가 코딩할 수는 없지만 툴도 보통 뭐 엑셀 쓰지 않고 뭐 트렐로라든지 아니 아사나라든지 이런 이제 개발 그 업무 툴이 있어요. 그런 걸 이제 배워야 돼요. 그래서 일단 말을 했고 질렀기 때문에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. 근데 뭐 그게 또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SNS랑 똑같아요. 페이스북이랑 똑같고 뭐 어차피 거기도 뭐 댓글 다 기능이 있고 그리고 뭐 골뱅이 하면 그 사람 뭐 이제 그 링크 시키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질렀던 게 이제 나중에 수습하는데 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죠. 괜찮은 인력들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스탠딩이 돈을 낼 만한 가치를 주는 건 컨텐츠거든요. 그렇죠. 재밌으면서 이 사람도 독하다 이거 어떻게 했지 뭐 이런 느낌 드는 그런 진짜 우수 인재들이 많이 오긴 왔더라고. 그렇죠. 예. 일단 브랜드가 좋으면 사실 그 리크루팅하기가 좀 쉬운 게 있고요.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뉴스 유료화를 한 회사다라고 예. 어떻게 보면 시도는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화된 거는 거의 최초잖아요. 그래서 좀 이런 게 이제 어필이 굉장히 되고요.
그리고 근데 리크루팅 방식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. 정말 지인 찾아가서 읍수할 때도 있는 거고. 아니면 그때 저기 기사에도 많이 나왔어요. 예.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뭐 메일로 오기도 해요. 나 대학생인데 뭐 이런 거 하고 싶다. 좀 이렇게 오기도 하고. 그래서 최대한 뭐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아니면 아랑이라고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언론인들의 카페도 있거든요. 있어, 맞아. 거기서도 활동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대표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이죠. 인재들을 계속 채용하고 이들을 이제 계속 이제 유지시키도록 하는 게. 근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시간을 좀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. 맨 처음에는 이제 이분이 인재인가 아닌가 이걸 판별하는 눈을 기르기도 어렵고 또 모셔온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.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. 예.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들을 이제 회사를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을 드려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는 잘 못했고 미숙했고 예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뭐 금전적인 걸로 하십니까? 제가 창업자였을 때는 금전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못했지. 같고요. 아웃스탠딩이. 근데 이제 리디 오고 나서 그게 굉장히 많이 풀렸던 것 같고요. 그랬겠다. 리디 수준은 최소 맞춰야 예, 되니까. 그래서 리디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3프로 TV 와서도 되게 3프로 TV만의 이제 복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뭐든지 3%씩 주나요? 예, 그렇죠. 그래서 진짜요? 미안해요. 웃기려 가신 거예요. 미안합니다. M&A를 한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M&A가 뭐 회사를 판다는 의미도 있지만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이제 그게 이제 복리후생이라든지 조직 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. 우리 입사 전형은 다른 데랑 좀 다르다. 예를 들면 뭐 논술을 본다든지. 70% 정도는 과거에 이제 커리어. 포트폴리오를 봐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존에 썼던 글을 굉장히 좀 유심히 봐요.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재능이 보이거든요. 이제 문장 하나하나라든지 그리고 바이럴을 얼마나 시켰나 이런 거라든지. 근데 보통 이제 하나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든 분들은 이제 계속 그런 걸 만들어내요.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좀 많이 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.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자를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선수들끼리는 서로 알아본다고.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눈은 기본적으로 보고 오히려 좀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거는 이 사람이 나랑 혹은 이제 아웃스탠딩이랑 잘 맞을 것인가.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랄까 이제 유도 신문하듯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이런 질문은 좀 잘 안 하는 편이고 오히려 우리는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선 이런 의사 결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냐 이런 거에서 오케이 하시면 이제 같이 이제 리크루팅하고 근데 만약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좀 그래도 이제 좁힐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이제 최대한 좁혀보고 근데 진짜 안 맞다 싶으면 이제 좀 못 모시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. 근데 전직 기자들을 결국은 그러니까 경력직들을 뽑는 건데 그분들 글체가 있고 그렇죠. 우리 이른바 아웃스탠딩 체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럼 우리 이모티콘도 나고 재밌게 막 하고 막 이런 거 그렇죠. 처음에 금방들 적응해요. 그 고등학생도 금방 적응해요. 사실은 이제 뭐 중학생, 고등학생도 그게 사실 저희의 스타일이 너무나도 막 기상천외하다는 게 그러진 이제 않지만 오히려 예. 그래서 딱딱 들어오잖아. 그렇죠. 그게 이제 언론계적인 시각인 거고 사실 블로그에선 다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블로그 쓰듯이 쓰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이런 그래요? 예, 내부에? 예, 그렇죠. 이런 이모티콘은 그거까진 이런 몰랐네. 상에 쓰고 뭐 제목은 이런 식으로 정하시고 굉장히 이제 일종의 매뉴얼이 있어요? 매뉴얼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몰랐네. 그래서 한 1, 2주 정도 하시면 누구나 다 그렇게 쓰십니다. 아마 이제 뭐 선배님도 아마 오시면 1, 2주만 쓸 수 있어요.